저희 12회 먼저 답을 좀 불러보면요. 1번에 2번, 그 다음에 2번에 4번, 그 다음 3번에 2번, 그 다음 4번에 5번, 5번에 4번, 그 다음 6번에 3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1번, 그 다음 11번에 1번, 12번에 3번, 13번에 4번, 14번에 3번, 15번에 5번, 그 다음에 16번에 5번, 17번에 4번, 18번에 5번, 19번에 2번, 20번에 3번입니다. 한번 체크해보시고 1번부터 또 가볼게요. 쭉 체크해보시고 자, 1번에 일단 보면요. 대륙이동설에 대한 뭐 마인드 맵이래.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 우리가 그 베게너가 주장한 그 증거 4가지. 해안선, 비가 흔적, 지질구조, 그 다음에는 고생대 화석의 분포, 고생물, 그죠? 화석 분포다. 일단 기억은 틀렸고요.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은 과학적으로는 이제 사실이지만 그것은 베게너가 주장한 근거는 아니었고요. 니은에 한계점은 대륙이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었다. 니은 맞는 거고. 디귿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멘틀 대류설이 등장했는데 멘틀 대류설에 의해서는 해령에서 지각이 생성되고 해구에서 지각이 소멸될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지. 어떤 지각 연료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관측을 해야 되는 자료인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홈즈 아저씨가 멘틀 대류설을 주장할 당시에는 해조를 탐사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뒤에서 틀린 거야.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2번 그냥 고르시면 돼요. 니은만. 기억 되게 틀린 거고요. 2번에서 비슷한 문제네. 심지어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왼쪽은 해령이고 오른쪽은 해구다. 그러면은 요 지점이 뭐 해령,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열곡이지만 그것을 굳이 구분하지 맙시다. 해령 또는 열곡, 그 다음에 이 지점이 해구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억에서 니은 지점으로 이동할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은 점차 증가한다? 아니죠. 해양 지각의 연령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에 해령을 통과하니까 가와 나에서 각각 서로 다른 판이 존재한다. 판의 경계가 가와 나에서 각각 한 군데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은 2개씩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 디귿에 홈즈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 디귿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거지 나타난다라고 주장한 것은 맞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4번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오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질 단면과 화석 산출. 근데 이거는 뭐 기출 그림을 변형시킨 건 아니고 보기만 바꾼 거긴 한데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봐야 되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A는 삼형충이니까 고생대 뿐만이 아니라 고생대의 어떤 해양 지층이야. 뭐 해성층이야. 그 다음에 B는 고산인데 뭐 아마도 C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고생대의 육성층이야 정도로 뭐 혹은 중생대의 육성층인지 우리가 뭐 알 바는 아니에요. 몰라요. C는 중생대의 해성층이야. 일단 그런 상태에서 A와 B는 육성층은 아니에요. 일단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말이 꼬이네요. 암모나이트가 발견되는 지층에서는 당연히 빙하기가 없었겠죠. 중생대니까. 그지? 그래서 디귿을 고르는 건 아니고 B와 C는 부정합면이다. 왜냐면은 B는 육성층, C는 해성층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정합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디귿 보기는 제가 이거 그림 가지고서 새로 낸 게 아니고 그냥 아마 이거 뭐 말만 바꾼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만 바꾼 게 아니고 다른 보기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걸 거예요. 비슷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 기출에 나왔던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빨리빨리 가볼게요. 쉬운 것들은.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봤더니 하나는 태풍의 이동 방향, 하나는 태풍의 이동 속력을 의미한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동 속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불연속으로 변하기가 힘들다. 그죠? 급격하게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태풍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북서쪽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동그라미는 태풍의 이동 방향. 그치?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세모는 이동 속도다. 자, 그러고 나서 기억을 봤더니요. 태풍의 중심 이동 속력은 니은이다.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 전향점 통과 후에 태풍 중심의 평균 이동 속력은 증가하였다. 전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이동 방향이 바뀐 지점이잖아. 태풍의 이동 방향은 18시에서 24시 정도를 기준으로 방향이 바뀌었고요. 이 즈음에 전향점을 통과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그 즈음에 태풍의 이동 속력이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니은도 맞다. 디귿에 18시일 때 됐잖아. 태풍의 중심이 제주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위험반원에 속한다. 기억 니은 디귿 맞다라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까지도 괜찮았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혹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근데 뭐 가혹하냐 마냐를 떠나서 이게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낚이기 좋은 좀 조건들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A를 봐봐. A는 수온은 대략 한 12도는 괜찮아. 대략 한 12도야. 그런데 염분을 봤더니 26보다 훨씬 작아요. 염분이 26보다 작은 범위는 오른쪽 그래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A는 빼는 거야.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B는 대략적으로 수온이 11도 정도. 그쵸? 그 다음에 염분은 한 31 정도니까 기억이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봤을 때 A가 수온이 10이야. 기억이 12 정도네? 바로 고르는 것을 안 할 자신이 일단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특히나.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수온은 한 16도 정도고 이제 염분은 한 34.5 정도니까 디귿이 C에 해당해요. 그럼 니은에 해당하는 건 없어요. 문제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A, B, C는 전부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죠? 보기 기억에 A와 C 해역은 각각 기억과 디귿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A와 C는 아니에요. 기억 디귿은 B와 C입니다. 밀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더 크다. 이거는 그냥 수온 염분도를 읽으면 되겠고요. 그죠? 니은보다 기억이 더 큰 거고.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에서 이산화탄소 기체의 용해도는 B가 C보다 크다. B의 수온이 C보다 더 낮으니까 기체의 용해도는 표층에서 더 높을 것이다. 그죠? B가 더 크다. 니은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6번으로 넘어갔더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연평균 증발량과 연평균 강수량이래요. 별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대충 이제 저위도 저압대, 적도 저압대 정도를 보니까 적도 저압대에서 우리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선은 강수량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점선은 증발량을 나타낸 거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과 동시에 일단 문제는 아직 안 풀었지만 해설 다 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볼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보고서 위도에 따른 강수량 변화가 증발량 변화보다 대체적으로 폭이 더 크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죠? 그럼 이제 자료를 계속 보면 따라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누적이 될 겁니다. 네, 일단 기억에서 A와 B는 그래서 저위도 저압대, A는 적도 저압대, B는 중위도 고압대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고 기억 표층에서의 평균 염분은 A 해역보다 B 해역이 더 높다. 고압대잖아. 그럼 증발량이 더 많잖아. B는. 그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값,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량을 비교했을 때 B가 더 많고 A가 더 작다. 기억 맞고요. 니은
북태평양 해류는 A 해역에서 나타날 수가 없겠죠.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A는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불가능하다. 그게 북반구냐 남반구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해류는 B 해역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죄송해요. B에서도 나타날 수 없겠죠. B는 남반구니까. 그지? 디귿 B에서는 헤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에 의한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그렇겠네요. 그죠? 중위도 고압되니까. 6번은 기억 디귿. 이건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7번으로 넘어오면요. 7번의 이 그래프는 요거는 우리는 올해 2025년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걸 이제 제가 보기만 변형시킨 건데 일단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가로축은 O형 주계열성의 개수예요. 자, 요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주더라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너무 깊게 갈 필요는 없어. 그냥 O형? 그냥 표면 온도가 높은, 굉장히 높은 주계열성의 개수로 그냥 나타낸 거구나. 그 다음에 세로축은 별의 누적 질량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보았을 때 가로축이든 세로축이든 일반적으로는 가로축이긴 하지만 시간에 따른 무언가의 물리량 변화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가로축과 세로축을 봤을 때 시간을 대변할 수 있는 녀석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별의 누적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에 비례한 물리량일 수밖에 없어요. 정비례하지는 않겠지만 별의 누적 질량은 곧 시간의 어떤 그 경과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물리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와 B에서 각자 요 지금 동그라미 친 지점이 각 은하의 생성 지점 그리고 세로축에서 위로 올라올수록 현재에 가까워지는 지점 그죠? 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A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어떤 별의 이제 그러니까 O형의 주계열성 개수가 대체적으로 거의 일정해요. 자, O형의 주계열성 개수라고 하는 건 뭐야? O형은 그러니까 주계열성 중에서 O형은 수명이 굉장히 짧은 녀석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녀석이 언제쯤 만들어졌느냐라고 봤더니 A는 전체 시간에 걸쳐서 어떤 은하의 생애 주기에 걸쳐서 전체에 걸쳐서 만들어진 경향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은하가 생성하고 115년 전까지 열심히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은하 생성 초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E 또는 SB라고 했기 때문에 A는 SB 막대나선 은하 그 다음에 B는 E 타원 은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자, 기억에 11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은 물론 O형 주계열성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별의 누적 질량을 봤을 때 11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별의 누적 질량 요만큼 B는 요만큼 거의 없죠. 0에 수렴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은하 전체 질량에서 분의 별이 차지하는 질량. 은하 전체 질량에서 별이 차지하는 질량?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은하를 분류했을 때 은하 전체에서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양, 그냥 성간물질의 양을 이야기하겠지. 많이 해서 외웠잖아. 근데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은하 전체 질량에서 별의 질량을 뺀 값 아니야? 괜찮죠? 그쵸? 그러니까 은하 전체 질량에 대한 별의 질량은 성간물질의 양이 적을수록 큰 값이겠네요.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클 것이다. 별이 차지하는 질량. 그래서 A가 B보다 큰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B는 성간물질이 많아. E는 성간물질이 적어. 그러니까 E는 별이 많은 거예요. SB는 별이 적은 거야. 되게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계열성의 평균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작다.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계열성의 평균 절대 등급은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녀석 현재 시간에서 O형 주계열성의 개수가 많을수록 주계열성의 평균 광도는 큰 축에 속하겠죠. 근데 그것은 E형이 즉 B가 더 적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라는 말은 정답이 되겠다. 절대 등급은 광도가 클수록 작은 값이니까 7번은 3번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넘어오게 되면
그래서 잠깐만 7번 같은 문제는 그러니까 뭐 정답이고 뭐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얘도 7번 그러니까 우리 이 사설 모의고사 7번 말고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7번 말고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를 접했을 때가 만약에 기억이 나신다면 그때랑 지금이랑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6월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가 혹시나 만약에 어려웠다면 이 그래프를 처음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해 나온 이 물리량을 문제에서는 O형 주계열성의 개수라는 말은 처음 줬지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구과학은 똑같은 자료 문제가 어디 있어? 생명과학이랑 이런 거랑 좀 다르게, 그치? 완전히 똑같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양의 그래프가 기출 문제에서 나는 본 적이 없다?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여나 6월에는 아니었어도 이제는 많이 보셨을 거니까 새로운 형태가 나왔더라도 내가 기출 문제는 얼만큼 학습이 돼 있느냐 그거 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8번 두 외계행성계에서 생명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모두 주계열성이다. 네, 그럼 알겠네요. 그런데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와 폭을 보았을 때 중심별의 광도는 B가 A보다 더 클 것이다. 네, 그리고 A는 그것의 바깥쪽에 B는 거기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성의 어떤 표면 온도를 비교했을 때는 소문자 B가 더 높겠죠. 자, 기억. 행성 표면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A가 B보다 많다. 행성 표면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행성 B는 소위 지구와 같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그냥 1이라고 놓읍시다. 행성 A는 그거를 그럼 1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니에 별의 진화 속도는 A가 B보다 느려야지 광도가 작으니까. 됐죠? 그죠? 되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 뭐야? 생명가능지대 폭이잖아. A보다 B가 넓다. 2번은 맞다. 그러니까 디귿입니다. 이거는 뭐 별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에서도 9번 문제를 보면요. 이제 위성 영상과 레이더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성 영상, 이제 기상 위성, 뭐 가시 영상, 적외 영상을 우리가 문제에서 직접 해석을 해야 되지만 레이더 영상은 혹여나 나오더라도 시간당 강수량을 그냥 아마 그래프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뭐 레이더 영상을 내가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기억에서 봤더니 바로 문제를 보는 거죠. 보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보기에서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가가 적외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적외 영상을 통해서 구름의 최상부 고도를 알 수 있겠구나. 일단 생각하고 기억. 가를 통해서 P 지점에 구름이 두껍게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적외 영상이잖아요. 그치? 이건 틀린 거예요. 니은 장마전선은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존재한다. 장마전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장마전선의 구름 내에 남쪽에 위치하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존재한다는 맞게 되는 거겠죠.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장마전선은 다수판 두 기단에 의해 생성되며 이후 시간에 따라서 대체로 북상한다. 그냥 정의를 써놨습니다. 장마전선에 그냥 정의를 썼습니다. 니은 디귿이고요. 빠르게 또 가볼게요. 10번 산소 동위원 소비와 해수면의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산소 동위원 소비도 한 번만 그냥 다시 점검해볼게. 산소 동위원 소비라고 하는 거 16산소에 대한 18산소의 비율인데 질량인데 다 외우고 계신 거잖아요. 온난한 기후와 한랭한 기후가 있을 때 온난한 기후에서 빙하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동위원 소비 해양, 그 다음에 한랭한 기후에서 빙하에서 해양에서의 저 동위원 소비 질량 그냥 이게 높다라고 외워. 그리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뭘 4개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온난한 시기에 빙하에서 그죠? 많아. 해양에선 적은 거야. 그럼 한랭한 시기에 빙하에선 당연히 적겠지. 이것의 반대니까. 해양에서는 많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기억을 보니까 뭐래요? 북반구 여름철에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현재가 4만 년 전보다 크다. 현재가 4만 년 전보다 그죠? 현재가 4만 년 전보다 현재 값이 4만 년 전보다 산소 동위원 소비가 크다라는 것은 더 기후가 온난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겠죠. 별다른 게 없네요. 니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해양생물 화석의 산소 동위연소비는 증가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온난한 시기내 그럼 해양생물의 산소 동위연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원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온난할수록 질량이 큰 산소가 더 잘 날아가니까, 그치? 질량이 큰 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가 더 잘 날아가니까. 현재 극지방의 반사율은 최근 13만 년 동안의 평균 반사율보다 높다. 그것은 무슨 뜻이야? 빙하가 많을수록 반사율이 높은 거예요. 현재는 해수면 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13만 년 동안. 그렇죠? 그 얘기는 빙하의 양이 적다라는 거고 반사율은 적을 수밖에 없겠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좀 이게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좀 있으신가? 그러니까 조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는 일단은 HR도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치? 그리고 태양과 니은이 있는데 니은이 눈에 빡 띄나요? 만 켈빈에다가 절대등급 0이야. 그러면은 얘네 둘을 연결한 선이 주계열선이에요. 주계열성에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주계열성에서 태양 위치, 태양 그 다음에 만 켈빈의 절대 등급이 0인 녀석이 주계열성이다. 그걸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보는 거야. 기억. 니은은 디귿보다 H5 흡수선의 세기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니은이 뭐예요? 만 켈빈. 얘가 니은이네. A0에서 H5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됐고요. 그죠? 괜찮죠? 자, 니은. 기억은 니은보다 반지름이 4배 이상 크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기억은 니은보다 반지름을 물어봤으니까 반지름 R은 T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다. 공식에 집어넣을 건데요. 기억하고 니은의 관계를, 표면온도의 관계를 보니까 2배가 조금 안 돼요. 니은이 기억의 2배가 조금 안 돼. 그 얘기는 기억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기억은 니은보다, 니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면 온도가 2분의 1의 조금 큰 값이야. 그냥 화살표로만 표현을 해놓는 거야. 뭐 설마 5800분의 만 켈빈 이런 식으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만 켈빈분의 5800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2분의 1보다는 조금 큰 값. 그리고 광도는 니은,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광도가 몇 배예요? 루트 100의 제곱배, 10의 4제곱배야.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조금 큰 값이네? 그치? 그러니까 2의 제곱보다 조금 작은 값에다가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배 이상 크다가 아니라 400배보다는 조금 작다가 되겠네요. 그죠? 뭐 그냥 수적인 관계였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전에 해설을 길게 했지만 여러분들 문제 보자마자 어렵진 않았을 거고. 디귿 보기는 뭐예요? HR도에서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밀도 D가 작아진다.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 D는 증가한다. 그러면은 기억, 디귿, 리을 순서가 아니겠네요. 밀도는 리을, 디귿, 기억 순서 정도로 보면 되겠죠. 기억하고 디귿은 엄밀히 말하면은 좀 구분하기가 우리는 좀 애매하긴 해요. 구분하기 좀 애매하니까 다 됐고 리을이 제일 크다. 그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1번은 기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12번도 우리가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이야기했었던 문제에서 뭐래?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 영상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값이래요. 그거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구름의 최대 고도. 그치? 구름의 최대 고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동태평양에서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에서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높아지잖아요. 구름의 두께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기상위성에서 방출되는 관측하는 적외선의 양은 줄어들겠죠? 음값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동태평양에서 음값이므로 엘니뇨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억,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차이는 평년보다 작다.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졌으니까. 니은디귿은 판단하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위성에서 적외선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양을 얘기하는 거냐. 표층에서 방출하고 있는 적외선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해설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죠?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13번. 13번에 뭐 저기네요. 해령이 있고요. 고지자기 복각 플러스 65도 플러스 60도. 지역에서 봤을 때 지층의 생성 순서는 B 다음에 A인데 B에서 고지자기 복각이 플러스 60도고 고지자기 복각이 A에서 플러스 65도네요. 그러면은 해령은 고緯도로 이동했다라고 알 수 있겠네. 해령은 그죠? 기억해. B 지점은 남쪽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자극기의 고지자기 방향을 봤더니 위쪽이 북쪽이야. 그럼 아래쪽은 남쪽이야. B는 남쪽 방향으로 그죠? 이동했다는 거고. 이것에 A와 B의 생성 시기 사이에 해령은 고緯도로 이동했다도 맞는 거고요. 니은의 지각 연료량은 해령에서 가장 크겠죠. A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해령에 가까울수록 크다. A가 B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13번까지는 이렇게 갔습니다. 자, 어떻게 14번 이제 넘어가 볼 텐데 14번은 조금 어떻게 잘 조금 풀어보셨나요? 14번 같은 문제는 좀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는 아니고 최근에 종종 이제 주어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B에서 람다 값이 이제 델타 람다 값이 최대가 아닌 경우,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는 봤을 때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고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위은 뭐 막 쭉쭉쭉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A, B, C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어떤 진행된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시간 순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말 빼고 다시 할게요. 나에서 B의 델타 람다는 최대가 아니래.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선 방향이 왼쪽 그림과 관련 없이 내 시선 방향이 아래쪽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 맨날 얘기하던 거잖아. 내 시선 방향에 위치하면은 델타 람다가 0이야. 그러니까 시선 속도 0인 거죠. 어차피 비례한 값이니까. 그 다음에 수직한 지점에 놓여지게 되면 델타 람다 그리고 혹은 시선 속도가 최대값인 거예요. 그것은 변화량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최대값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B에서 그것이 최대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시선 방향의 수직이 아닌 지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뭐야? 델타 람다가 0이야. 그럼 A라고 하는 곳은 내 시선 방향에 대해서 나란한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가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대로 내 시선 방향을 6시 방향에 놓는다면 행성의 어떤 행성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선생님, 행성의 움직임이 중심별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야. 반대로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B에서 기준 파장이 길어진 중심별이 B에 위치할 때 기준 파장이 그러니까 즉 적색 편의가 나타났어요. 그럼 행성은 뭐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6시 방향에 시선 방향을 놓았을 때 혹여나 일단은 그러면은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은 뭐야? 기억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리을은요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지. 왜냐면 리을부터는 행성이 멀어지는 방향이니까 해당하지가 않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아랫방향에서 봤을 때 자, 1번 경우에서 첫 번째 1번 6시 방향에서 봤을 때 행성이 기역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오른쪽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ABC처럼. 왜? B에서도 최대가 아니고 C에서는 심지어 B 이후에 그 시선 속도 그러니까 파장 변화량이 줄어들어야 돼. 기역에서 시작했어.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갔어.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간다면 뭐 말이 안 되잖아. 디귿에서 최대가 나와야 되잖아. 수직한 위치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만약에
세시 방향에서 쳐다본다. 관측자가 세시 방향에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디귿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시선 방향이 오른쪽에 있다면. 그럼 디귿, 리을, 미음으로 갔을 때 리을도 나타나면 안 되겠죠? 시선 방향에 대해서 최대인 지점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소위 짜맞추듯이 추론을 했을 때 시선 방향은 요 지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고 없어요. 기니디림이 행성의 위치로 시선 방향을 추론해 보는 거예요. 기니디림이. 그러면은 시선 방향, 그러니까 행성이 니은에서부터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가는 것 말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 떠오를 겁니다. 문제에서. 그럼 다 왔죠? 기억에 B는 기억이다. 디귿이다. 맞아요. B는 디귿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중심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행성이 기억에 위치할 때보다 리을에 위치할 때 멀다. 뭔 소리야? 중심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행성이 기억에 위치할 때보다 리을에 위치할 때 멀다. 그쵸? 그러면은 리을도 맞는 거죠. 괜찮아요? 리을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예요. 비례한 거는 얘네 둘인 거야. 비례한 건 얘네 둘이야. 그래서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B가 C의 루트 3배다. B 위치에 있을 때에는 자, 선을 보조선을 긋는 거예요. 또 수직하게 그어보세요. ABC 위치이지만 네, 수직한 위치로 보았을 때 요때의 각도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30도 나오나요? 괜찮죠? 그쵸? 그 다음에 리을 위치에서 요거 각도는 몇 도야? 60도 나오네요. 그러면 내가 B 위치에 있을 때 VB 그 다음에 C 위치에 있을 때 VC는 각자 V 코사인 30도 V 코사인 60도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은 관계를 봤을 때 루트 3배다 맞아요? 아니 파장 변화량이 루트 3배예요. 파장은 루트 3배가 아니야. 이해됐나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제로 더하기 델타 람다야. 근데 우리가 비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델타 람다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아닌 거야. 그치? 그치? 2분의 루트 3, 루트 3, 2분의 1? 그럼 루트 3배인데요? 아니야. 델타 람다가 루트 3배야. 람다 제로 플러스 델타 람다는 루트 3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커버하려고 기준 파장이 400나노미터다라고 문제도 줬죠. 자, 기억 디귿은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방금 풀었던 문제하고 굉장히 흡사하면서도 더 쉬워요. 왜냐면은 오른쪽에서 람다 A는 변화량이 3칸, 람다 B는 2칸. 그러니까 니은이 A, 기억이 B에 해당한다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기억에 가에서 허블 상수는 60km/s/메가파섹이다. 계산하면 나오고요. 니은의 A는 니은의 스펙트럼이다. 그죠? 됐고요. 디귿의 기억의 적색 편이량은 15분의 4다. 제가 아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부른 것 같은데 답 3번이에요. 그리고 15분의 4 안 나오죠? 150분의 4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는 굳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가봅시다. 16번으로 가면요. 16번. 자, 그림 간에 그림 난에 나와 있어. 됐고요. 됐고. 결론은 뭐야? 문제에서 두 해양판의 경계를 나타낸 거야. 해양 지각의 연령이고 O 지점은 A, B를 이등분한다. 자, 봤는데 여기에서 O 지점에서 그러면은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 나타나면 되겠네. O 지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판이 이렇게 확장될 때, 그렇지? 요 방향으로 확장될 때 다음 그림과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 나 그래프에서 기울기. 너무 많이 했어. 기울기는 뭐야? 가로분의 세로인데 가로축은 거리에 대한 물리력, 세로축은 시간에 대한 물리력이니까 기울기는 확장 속도의 역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억의 A와 B 사이에는 변환 단층이 존재한다는 맞아요.
5점이 변한다는 점, 보존형 경계니까. 니은의 같은 시간 동안 해양판의 확장 속도는 A가 속한 판이 B가 속한 판보다 빨라야 되겠죠.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디귿의 A, B가 속한 판의 상대적 이동 방향은 A는 남동쪽, B는 북서쪽이다. 맞네요. 16번 기억니은이고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 이 그래프도 별건 아니니까 해석하기가 이제는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당황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런 그래프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Y라고 하는 녀석은 뭐래? 문제에서 Y는 자원소래. 그리고 A, B가 생성될 당시 자원소의 함량은 0이었대. 그러면 B가 처음, 그러니까 T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B가 생성된 시기야. B의 생성 시기이고 B가 생성된 시기에 A 자원소가 0이 아니라는 거는 A가 B보다 절대 연령이 더 많다. 그러니까 대충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리고 나서 B는 T1일 때 자원소의 양이 0이었는데 T3가 됐을 때 자원소의 함량이 50%가 됐어요. 그걸 통해서 이 반감기 Y의 반감기는 T3-T1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X의 반감기죠. Y가 아니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예요. 니은은 맞는 거예요. 괜찮죠? 자, 기억을 봅시다. 기억이 뭐래?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건 A의 Y 함량분의 B의 Y 함량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을 이 물리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물리량은 A의 Y 함량분의 B의 Y 함량. 한번 생각해봐. 얘가 처음 생성됐을 때 이 차이는 거의 50에 육박해요. 거의 50에 육박해. 50은 아니지만 거의 50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A도 거의 완만하게 계속 100에 가까워질 거고 B도 계속 100에 가까워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량은 A에 대한 B의 양, A에 대한 B의 양은 이 둘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물리량일 수밖에 없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나요? 아니죠. 맨 처음에는 0이잖아. 그러고 처음에는 0이죠. 그러고 1에 가까워지잖아. 이 물리량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물리량이죠. 그러니까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는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 A의 Y 함량분의 B의 Y 함량이 최초의 순간은 T1이에요. 그리고 그때 B의 Y 함량은 0이기 때문에 맨 처음 순간은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은 점점 1에 수렴합니다. 디귿에 물어보는 거. T3일 때 A의 함량은 75%보다 적다. T3일 때 A의 함량은 75%보다 적어야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T1에서 T3까지가 반감기잖아요. 그치? A라고 그러면은 자원수가 75%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반감기 2번 지난 거야. 근데 A는 현재 T1일 때 자원수의 함량이 50%가 안 된다라는 거는 아직 반감기 한 번 안 지난 거예요. 괜찮죠? A는 T1일 때 반감기를 아직 한 번 안 지난 거예요. T3가 됐을 때 A는 반감기를 2번보다 덜 지난 거다. 그러니까 75%보다는 적어야 되겠네. 답 4번 보여주면 돼요. 18번에 18번에서 보면요. 남풍, 북풍 뭐 주어져 있어. 그치? 남풍, 북풍 주어져 있고. 그러면 뭐야? A 지역에서는 이렇게 가겠네? 고려해보면 플러스가 남풍.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서풍. B 지점에서는 어떻게 가는 거야? B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북풍. 그 다음에 동풍. 이렇게 가겠네? 해류가? 자, 기억해. A 구간의 해역에 흐르는 해류는 페르순환의 영향을 받는다. 맞아요. 니은 표층에서의 용존산소량은 A 구간의 해역이 B 구간의 해역보다 높다. 수온만을 고려할 때라는 말이 빠진 것 같긴 하지만 A가 더 고緯도에 있으니까 수온이 낮아서 용존산소량이 더 높습니다. B 구간의 해수면 부근에는 북동풍이 우세하다. 그러네요. 18번엔 그건 없었어요. 빠르게 갈게요. 19번에 기억니은 19번에 기억니은 디귿 보면은 방향 기억니은 디귿이 있을 때 각자 뭐 어떻게 됐구나. 그지?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뭐냐면요. 나와 가는 가의 기억, 니은, 디귿 방향 중 어느 방향을 본 거고, 지층 B에는 사층리가 분포하고 있으면 사층리가 형성될 때 퇴적물은 북쪽에서 공급되었다. 북쪽에서부터 공급이 됐대. 그 얘기는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입체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기억 방향에서. 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기잖아. 건열의 윗부분을 본 거잖아요. 그럼 기역과 디귿 방향에서, 기역 방향과 디귿 방향에서 이루는 면은, 그치?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 기역, 이 지역에서 해수면은 하강하였다. 연은에서 건열이 나타났으니까 하강할 수밖에 없겠지.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 거죠. 니은, 나와 다를 관찰한 방향이 이루는 면은 남북 방향이다. 그지? 기역 방향과 디귿 방향, 기역 방향의 직선과 디귿 방향의 직선이 만드는 면은 남북 방향이다. 디귿 A와 C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는 주로 심해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억. 답이 잘못됐죠? 기억 니은이죠. 그다음에 20번 마지막 거의 다 끝났습니다. 20번에서 문제에서 뭐래? 태양의 0.9배, 질량의 0.9배 혹은 10배 중에 하나다. 그런데 기역과 니은 구간의 주된 에너지 전달 방식은 각각 복사랑 대류 중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0.7R. 0.7R 이거 먼저 체크하는 거야. 작년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왔던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뭐야? 복사층. 니은은 대류층. 그리고 X는 수소, Y는 헬륨인 거 채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소 헬륨은 어떻게 채웁니까? 라고 한다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수소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헬륨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에서의 비율을 보면 돼. 표면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거의 3대 1이에요. 그래서 X, Y는 찾는 거예요. 거기 기역. 기역과 니은의 경계에서 기역과 니은의 어떤 경계, 그래 어딘지 모르겠지만 복사층과 대류층의 사이, 거기에서 기압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의 크기 분의 중력의 크기는 1이다. 자, 기역 보기에서 얘기한 그 물리량이 1이라는 건, 그치? 그거는 의미하는 게 뭐야? 그것이 정력학 평형이냐라는 뜻이잖아요. 분모와 분자에서 이야기하는 물리량이 같다를 의미하는 거잖아, 기역은. 다시 해석해보면 뭐예요? 복사층과 대류층의 경계에서 주계열성인데 복사층과 대류층의 어떤 경계 지점을 찝었을 때 여기가 정력학 평형이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주계열성의 내부는 그 어느 부분을 찝더라도 정력학 평형이어야죠.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만 정력학 평형이 아니고 모든 지점에서, 별의 내부 모든 지점에서 정력학 평형이라는 뜻이다. 니은, 입자의 직접적인 이동에 의한 에너지 전달 방식은 대류고요. 그것은 니은이다. 맞아요. 디귿 이 별의 수명은 그러면 0.9배, 10배 중에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0.9배에 해당하는 거야. 복사층과 대류층. 바깥쪽에 대류층이 놓여진 것을 봤을 때. 그럼 태양보다 수명이 조금 길겠죠? 답은 이 별의 수명은 태양보다 길다. 답은 3번이 아니고 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5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기억니은 아니에요. 기억니은 디귿이에요. 했고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